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녹화 전에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셨나요? 뭐 녹화 전뿐만 아니라 늘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물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저는 물을 잘 안 먹는데 네. 어떤 일을 하면 계속 물 먹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야, 일이 잘 안 풀려서 맨날 물 먹고 오거든요. 네네. 이리경 씨 오늘 물 좀 먹여줘요? 네, 오늘 물 먹여줄게. 이런 식으로 물 먹고 내가 오거든요. 물 먹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는 꾸준히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제 건강을 위해서 녹차 티백에다가 네. 녹차 한 잔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여름은 덥잖아요. 근데 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름일 때일수록 저도 약간 좀 따뜻한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더운 날씨예요. 예, 네. 땀 뚝뚝 흘리면서 먹고 네. 있는데 오늘도 따뜻한 커피 네네. 뜨아 한 잔 하고 왔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물을 항상 보충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머. 그러니까 예전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잘 안 먹었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소변 색깔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피트병 물을 항상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만 드시나요? 저희는 예. 좋은데요. 이렇게 세 분 모두 수분 섭취를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신 것이 이 수분만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뭐 저 몰래 뭐 드셨어요? 네. 빵 드셨죠? 나 몰래 야, 뭐 큰일 났다. 먹었죠 또? 아니야, 민경 씨 또 화났어. 같이 먹자니까 진짜. 아니 나 물만 먹었어요. 뭐 몰래 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 물- 아니, 물만 뭐 먹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야 나 물만 먹었어 진짜. 네. 빵 드셨어요? 아니야 진짜 물만 그냥 먹었어. 재건 씨가 아까 PD님한테 욕 먹었어요. 물 그렇게 먹지 서운- 말라고. 서운할 뻔했어요, 서운할 진짜. 뻔했죠. 네, 욕 네. 많이 먹었어 지금. 네, 세 분이 드신 것은 빵도 욕도 아닙니다. 네. 뭐예요? 안타깝게도 뭐예요?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지난주에 이어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님 모시고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022년 충격적인 결과가 네덜란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계 저명 학술지에 과연 우리 몸에 이게 과연 돌아다니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진이 진짜 22명의 성인, 네덜란드 성인을 피검사를 합니다. 22명 피검사를 했더니 무려 22명한테서 중에 실험했는데 17명. 22명 중 17명이면 엄청나죠? 17명한테서 실제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겁니다. 큰일 났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죠? 괜찮다. 괜찮아. 큰 거는 흡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관찰이 됐죠? 또 무슨 말입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죠. 흡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흡수가 됐겠습니까? 크기가 작은 것들이라는 얘기죠. 크기가 작은 건 흡수가 된다는 걸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아이고, 어떡해. 실험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오셔서 하나 여쭈고 싶은 말이 네. 저희가 아까 먹었던 것 중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민경 네. 씨가. 네. 근데 저는 녹차밖에 안 먹었거든요. 네. 종이컵에다 녹차 따 먹었는데 네. 이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 네. 교수님 저는 이거 저기 500m 지하 안반수밖에 안 마셨는데. 뭐 잘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물만 마신 것도 아니고요. 녹차만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추가로 또 드신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이야.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네. 우리나라만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뜨거운 그런 주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한 번 좀 들어보신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미세해서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현 선생님께서 뭘 드셔도 미세 플라스틱 드셔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 한번 7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년 전에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충격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기 7년 전이고요.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무슨 실험하냐면 이 생수병은 너무 많이 쓰니까 많이 먹으니까 9개 국가 11개 브랜드의 생수 259병을 수거해서 직접 조사해 봅니다. 네. 과연 이 페트병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실험을 해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무려 93%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검출됐던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93%는 거의 100% 가깝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나온 것 찾기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그럼 특정 브랜드에서는요, 1리터당 무려 몇 개죠? 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돼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1리터에 10,000개면 아까 우리 강건 선생님께서 박건 선생님께서 예. 500ml 많이 저거 하나 다 드시게 되면 예. 그 기준대로 하면 5,000개를 5,000개.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5,000개, 500개, 50개도 아닙니다. 아이고야. 5,000개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아니 미세가 앞에 붙어서 미세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미세하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파장이 큰 거예요. 그 당연히 이럴 때 되면 등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드디어 입장문을 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먹어도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변으로 배출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훈훈하게 마무리되니까. 아닐 것 같아, 왠지. 예, 그렇죠. 근데 아무튼 150 이상은 안 들어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오. 그런데 우리 김명 선생님, 근데 그 보건기구에서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추가로? 또 뭐라 했어요? 추가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네. 거기서 딱 그래요.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이 뭐냐면요.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요.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너무 찝찝한 말이에요. 굉장히 찝찝한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마음껏 먹으란 얘기인지 아니 먹지 말라는 마지막에 얘기인지 좀 찝찝한데요. 애매한 말을 네. 남깁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도 언론에서는 그냥 뭐 150 이상 마이크로미터 이상 흡수 안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정도 훈훈하게 마무리된 게 7년 전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은 2025년이죠. 야, 그럼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4년이 흐릅니다. 2022년 충격적인 결과가 네덜란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계 저명 학술지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무슨 실험하냐면 네덜란드도 연구진이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 하도 많이 우리가 먹으니까 생수병 많이 먹고 미세 플라스틱 많이 노출되니까 과연 우리 몸에 이게 과연 돌아다니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진이 진짜 22명의 성인, 네덜란드 성인을 피 검사를 합니다. 22명 피 검사를 했더니 무려 22명한테서 중에 실험했는데 17명. 22명 중에 17명이면 엄청나죠? 17명한테서 실제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그쵸? 아까 이동현 선생님 기억나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죠? 괜찮다며. 그래서 큰 거는 흡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관찰이 됐죠? 네. 무슨 말입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죠. 흡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왜 흡수가 됐겠습니까? 크기가 작은 것들이라는 얘기죠. 크기가 작은 건 흡수가 된다는 걸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아이고, 어떡해. 실험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어떡해요. 그다음에 검출된 게 그래도 그게 진짜 우리가 먹는 거 플라스틱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박 선생님. 그죠? 예. 근데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뭐냐면 보세요. 뭔데요? PET. 예. PET가 뭐죠? 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물. 예. 우리 박건 선생님이 드시는 저 물. 야, 저게 이거 PET입니다. 아니 무슨 이거 아니 깜짝 놀리기도 아니고 뭐. 저 PET 소재 있죠? 네. 저기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 우리 혈액에서 관찰이 된 겁니다. 와, 눈물 난다 진짜. 그럼 또 살펴볼게요. 났네. PE라고 적혀 있는데요. PE는 폴리에틸렌이란 말인데요. 폴리에틸렌. PE라는 게 어디 많이 쓰냐면요. 여러 가지 우리 일상 속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닐로도 많이 쓰고요. 도시락 용기로 쓰일 때도 있고요. 네. 가끔 우리가 뭐 편의점 같은 데 일회용품 전자레인지 덮여 먹으려 쓰는 용기들 삼각형 있잖아요. 안에 PE 적혀 맞습니다. 그런 있는 거. 비닐들. 오, 예. 뭐 한각김밥 할 때도 이렇게 싸는 비닐도 네, 무슨 PE가 마크,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실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먹으면 넘어갔던 거죠. 그다음 또 충격적인 건 스타이렌계라고 돼 있는데 그걸 PS라고 전 부르거든. 저희는 PS, 폴리스타이렌이라 불리는 플라스틱인데요. 이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김명 선생님 혹시 만두 포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죠. 네. 만두 포장 용기. 용기 있죠. 약간 스티로폼 나는 스티로폼 느낌 느낌 나는 듯 아닌 듯. 네. 흰색. 예. 흰색. 그게 바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그것들이 그다음에 많이 쓰는데요. 많이 쓰죠. 혹시 강민호 선생님 그 사발면 가끔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저 다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사발면 중에 약간 흰색 느낌 나는 그렇죠. 스티로폼 있죠, 느낌 나는. 육개장. 그런 것들이 다 겉면을 보시면 P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폴리스타이렌, 거기서부터 미세플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몸에서 정말로 관찰이 됐던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동안은 7년 전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흡수가 됐다라는 걸 밝혀졌던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이동혁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니 그건 해외 결과고 대한민국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생수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뛰어나니까. 우리나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지금 꼭이라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 날 봤으니까. 그래서 네. 이미 지금 명선이한테 이미 넘겼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구진들이 몇몇 연구진 실험을 해봤어요. 네. 뭐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생수병에서도 대부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 관찰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페트병 생수병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그럼 그 페트병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겠죠. 굉장히 굉장히 훌륭하신 답변을 왜 주셨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데요. 들고 계신데 처음부터 PET 플라스틱이 저 모양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모양 아니었겠죠. 이 모양 아니죠. 아니었겠죠. 네. 당연히 뭔가 성형 가공을 해야 될 네. 겁니다. 당연히 성형 가공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사출 성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는 불로 성형이라는 걸 합니다. 네. 고압의 기체로 쏴요. 고온 고압에서 기체로 쏘는 건데 네. 그러면서 틀에 맞춰 쏘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형 가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PET라는 소재의 화학적 특성이 어떠냐면 수분을 조금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딱 가해지면 조직이 끊어집니다. 좀 끊어지는 게 생겨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게 나오는 거구나. 네, 조직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 이제 물을 담습니다. 물을 네. 쫙 담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 이동 선생님? 끊어져 있던 조직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PET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페트병 생수에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을 만나서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조직이 끊어져 있고 물을 담으면 담으니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둥둥 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럼 그 물을 빼고 헹구어서 다시 물을 넣으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그러면 생산업자 분들이 그래. 아니 그러면 물을 부은 다음에 한번 딱 해라. 때려주고 버리면 되지 않나요? 먹던 물이니까. 자, 그럼 그거 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맞습니다. 네. 그걸 버리는 거는 다시 강과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럼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걸 알면서 이걸 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유리병으로 해야지. 되게 좋은 질문이시다. 그럼 유리병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걸 다 유리병으로 바꾸면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일단 유리병이 더 비싸고요. 첫 번째. 비싸지고 처리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소위 말해서 큰일 납니다. 지금 들고 올라야 페트병보다 되니까. 유리병이 훨씬 무겁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PET가 수분을 좀 머금고 있으니까 네. 수분을 완벽하게 건조한 상태에서 물 다 성형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용입니다. 네. 그렇게 결국은 비용이네요. 모든 게 다 그 비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런 게 편의점 가면 뭐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000원 전후잖아요. 네. 근데 저게 1,000원이 아니라 2,000, 3,000원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피해받는 것도 서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꼭 비용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저런 우리 김영 선생님, 저런 페트병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피하려면. 최대한 그냥 이제 안 쓰고 텀블러 같은 데다 물 담아 다니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귀찮으셔도 맞습니다. 무겁고. 근데 그래도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하루에 먹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도 텀블러 정도만이라도 하나 담아 다니시면 그것만큼은 미세 플라스틱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 담으셔서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도 물 다 떨어지면 다시 정수기를 받으시거나 돌아다니시는데 없으면 불가피할 때 그때 사 드시는 거죠. 야, 근데 이걸 알고 뭐 사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뿐만 아니라 네. 음료수도 즐비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운동하든 뭐라든 사 먹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안 먹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줄이시는 게 가장 아니 그럼 바람직합니다. 저기 우리가 조금 비용이 더 비싼 병 음료수는 괜찮습니까 그나마? 유리병. 예, 유리병 음료수. 유리병 음료수도 있잖아요. 유리병 음료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주스 같은 거는 있죠.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는 유리병 음료수가 더 낫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어떤 그 2025년 이 개재 예정인 어떤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프랑스에서 유리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왔다. 뭐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놀라지 마시고 네. 왜냐면 그거는요. 크기, 기준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살펴봤더니 유리병에서도 좀 더 나오더라 이거였지 실제 더 작은 크기로 관찰했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슬픈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최소한 물만이라도 텀블러, 스테인리스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게 우리 환경도 살리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생각하고. 네. 그런데 저게 아시다시피 이게 저게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실제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총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50%대밖에 안 됩니다. 실제 태우는 거에 다 포함해서 50%대라 실제로 순수한 재활용은 20%대밖에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만 잘하면 난 환경을 지키고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최대한 사용을 좀 줄이시는 게 사실 제일 환경을 위해서는 제일 좋습니다. 오늘 줄여야 되겠네. 오늘부터라도 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 같이 텀블러를 들고 오는지 네, 한번. 한번 감시를 해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수돗물 이렇게 먹거든요. 아 그렇게 드실 거예요? 그렇게 네. 먹을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낫지. 텀블러조차도 환경오염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또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어떤 신문 뉴스에서 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고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파급력이 좀 어마어마했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제목 갖고 와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에어프라이어 속 종이 호일 네. 안전성 확신할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사실 종이 호일 김명수님 종이 호일 집에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맞죠? 많이 쓰고 강민 있어요. 선생님 그래야지 쓰시잖아요. 좀 편해요. 네, 그죠. 에어프라이어에 너무 편하잖아요. 저는 종이 호일은 에어프라이어 얼마 전에 돈가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그 통에다 올렸더니 아내가 종이 호일에 싸야지 하면서 싸가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와 이거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았는데 혼나셨군요. 네. 혼났어. 종이 호일 안 쌌다고. 그러니까 종이 호일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생선 구울 때 너무 편해요. 그렇죠. 프라이팬에서 종이를 깔고 딱 굽잖아요. 네. 그때 살짝 덮어서 구우면 냄새도 안 나요. 맞아요. 기름도 안 흐르고. 그렇죠. 기름도 안 튀죠.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너무 편하고. 깔끔하고 또 종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종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종이 호일이 정말 가정에서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거죠. 차원자 살펴볼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에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왜 2024년에 돼서 이제서야 밝혀졌을까 싶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뭐예요? 너무 늦게 알려진 거 우리나라. 왜냐면 이 논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논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201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16년에 보시면 제가 한번 박 권사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종이 호일이 네. 영어로 뭘 것 같으십니까? 종이 호일이요? 예, 영어로. 종이니까 영어로 페이퍼죠. 페이퍼. 호일은 호일. 호일. 페이퍼 호일일 것 같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공식 종이 호일 명칭이 아니에요, 종이 호일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지 영어로는 페이퍼 호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예. 실리콘 코티드 파치먼트 페이퍼. 이게 공식 영문 명칭입니다. 실리콘 코티드 파치먼트 페이퍼. 이게 공식 파치먼트. 명칭. 예, 양피지란 말인데요. 그래서 그 실리콘이 코팅된 종이란 뜻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니까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검색해도 안 나오는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페이퍼 포일하면 안 나와요. 이상한 것만 검색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뒤늦게 소개가 됐던 거죠. 한참 전 결과.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예. 160도만 넘어도 160도만 이상만 160도 이상의 환경에 노출돼도 예. 종이에 코팅된 플라스틱이 그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게 떨어져서 음식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밝힌 논문입니다. 남은 치킨 180도로 돌려야 되거든요. 전 성질이 급해서 180도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도 온도 빨리 높게 하잖아요. 익혀야 빨리 하니까 네. 좋으니까. 아니, 맞습니다. 쿠킹 오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쿠킹 오일? 거기는 그건 알루미늄 호일이고요. 그것도 몇 도예요, 그거는? 그거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온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온도가 꽤 높은 온도가 견디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온도가 돼도 이게 좀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도나 염도 높은 거에 녹아 나온 알루미늄 성분이 있어서 맞아. 그게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건데 종이 호일인데요, 종이 호일. 자, 그런데 예. 자,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실리콘에 코팅된 플라스틱이 정확히 이겁니다.
폴리디메스인이야? 폴리다이메틸실록센이라고 예, 예. 하는데 아니야, 폴리다이메틸실록센. 살다 저런 단어를 처음 본다. 너무 길어요. 너무 진짜. 길어요. 아니, 저런 단어 공부 많이 한 민경이도 모를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다들 처음 보시는데요. 그래서 저게 약간 저희도 길게 너무 기니까 짧게 부릅니다. 예. 우리 PDMS. 보통 얇게 짧게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PDMS라고 부르게 되고요. PDMS. 네. 근데 저게 플라스틱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저거 우리 성형 보형물에도 쓰는 거니까 안정하잖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우리 성형 보형물에 쓰는 거예요. 보통 실리콘 집어넣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실제 저소재를 씁니다. 얼마나 안전하길래 그렇지. 우리 몸에 넣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저런 걸로 요리하거나 뭘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넣었을 때 환경과 아까 말한 막 너무 고온에 노출하는 건 다른. 제가 뭐 실리콘에 넣었다고 해서 200도 이상에 노출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논란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또 잘못된 또 이 SNS상에서 잘못된 정보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플라스틱이 코팅돼 있다 보니까 우리 김명 선생님, 네. 플라스틱 코팅돼 있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뭔가 환경으로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도 그건 걱정하셔도 되는 게 뭐 형광증백제 나온다든지 형광증백제는 그 종이를 색깔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산성이나 염도가 높은 거에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게 나온다든지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그런 게 형광증백제 안 나오고요. 산도가 높은 음식 닿거나 염도 높은 거에 닿아도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네. 근데 두 번째는 자,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오해하세요. 실리콘이잖아. 네. 실리콘이 왠지 모래 생각나거든, 모래. 모래니까 그냥 땅에 묻어도 퇴비화가 되겠지. 게다가 종이니까, 종이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종이가 썩을 때 쉽게 썩겠지. 그러니까 쉽게 퇴비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땅에 묻어야지. 땅에 뭐 화분에 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플라스틱이고요. 썩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환경 오염시키는 거라 환경 그러시면 안 오염이죠. 됩니다. 네. 플라스틱이라 봐야 되네. 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동훈 선생님께서 네. 집에 분명히 종이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넘쳐나죠.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겉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열 온도란 말이 꼭 제품에 적혀 있어요. 겉에 내열 온도 220에서 240도. 내열 온도 220도면 이동훈 선생님 무슨 생각 드시죠? 그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이 220도까지는 버티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20도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20도가 아니더라도 네. 더 낮은 온도, 아까 보셨죠? 160도만 되더라도 네.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온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거기다 고등어 구워 막 신나게 구워 드시면 연기 안 나고 막 청소하기 좋지만 네. 설거지하기 좋지만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같이 드셨던 겁니다. 편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네, 맞습니다.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건 하지 마시라고 진짜 저렇게 제가 많이 항상 했잖아, 우리.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지혜 다락방 영상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제가 하게 생겼네. 그럼 오빠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설명 직접 하세요. 프라이팬부터 시작해 제가 다 아니, 이게 거기 다 굽어야 되네. 우리 모두는 오늘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플라스틱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연중에 플라스틱 많이 노출돼 먹고 물론 큰 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작은 건 흡수되는 것 같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뭔가 편리한 데는 또 다른 또 뭔가가 대가가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섭네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대가가 저는- 온다는 거. 맞습니다. 제 종이를 사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 종이를 쓰시되 그냥 감싸는 용도로만 잘 쓰시면 돼요. 감싸는 근데, 용도. 근데 감싸는 정도. 근데 거기다 엄청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그 프라이팬이요. 가스불 위에 놓고 하면 200도 이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다 호일 올려놓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그 되는 겁니다. 위에다가 삼겹살 사실 구워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뭘 까는 게 좋아요? 상추를 깔아요? 그냥 프라이팬에 그냥 먹어야지. 그냥- 상추를 까는 건 어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삶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삶아 먹는 게 맛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누가 몰라요? 네. 근데 구워 먹자. 네, 삶아 드시는 그래서 오키나 장소 분들만 봐도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삶아 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실 안 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삶아 드시길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김명 선생님께서 아니 지금 미세 플라스틱 그럼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었다면 과연 그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 결과 명확히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오, 그렇지. 그럼 저는 오히려 이 자료로 좀 대신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2022년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그게 관찰되고 흡수될 거라고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독성 연구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에 너무 연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다 저희가 읽어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연구진이요. PS 아까 기억나세요? PS 미세플라스틱? 네, 아까 PS. 그거 아까 만두, 만두 사발면 예, 예. 그 미세플라스틱 가지고 동물 실험 한번 해봅니다. 막 먹여봤어요. 동물한테. 그랬더니 동물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십시오. 암세포 성장이 더 빨라지더라. 실제 암세포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걸 확인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혹시 가족분이나 친척분 중에 암 환자가 계시다면 잘 아실 텐데요. 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이잖아요. 네. 근데 전이 가능성을 무려 최대 10배 이상 증가시키거든요. 10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2배도 많은 건데 10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건강 챙긴다고 만두 이게 싸워가지고 드셨는데 그 전이 더 빨리 그게 좋은 게 되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네요. 잔이라는 용기가 거죠. 엉망이네. 게다가 또 암 치료 받다 보면 항암제 쓰잖아요. 네. 근데 항암제 내성까지 일으키더라. 이런 것까지 밝혀집니다. 와, 명확하게.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럼 PS였죠? PS. PS로 이런 게 밝혀졌는데 실리콘 미세플라스틱 아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어요. 전 김 교수님, 연구가 안 됐으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더안 아니, 안 되겠죠. 아니, 맞습니다. 더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요. 아닙니다. 예, 이거 나중에 연구 중이고요. 몇 년 지나면 명확히 밝혀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만두 포장도요. 제가 만두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냥 가서 드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접시에다가 해요. 본인이 진짜 우리 김명 선생님께서 용기 가져가셔서 네. 예, 진짜 정말 제 아는 지인분은 진짜 용기 들고 다니세요. 맞아요. 진짜 스테인레스 용기 가서 그런 받아오세요. 그 챌린지도 많이 하더라고요. 챌린지도 있고요, 진짜로요. 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챌린지 맞아요. 네. 용기내 챌린지.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저런 미세플라스틱 노출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완전히 피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먹었던 티백인데. 네, 우리 이동엽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티백에 미스플라스틱 들어갈 게 뭐가 있나요? 저 종이 재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질문해 주세요. 아, 이 티백에 미세플라스틱 나올 게 뭐가 있냐? 종이고 겉에 있는 거 종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에 실 있고. 내용물 있고, 실이고. 실도 실이고 그냥 맞잖아요, 그죠? 네, 저거 몇 번 끓여 먹거든요. 네, 그 미세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제발 일단 오늘 2019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 전인데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또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뭘 만들게 자꾸 연구를 됩니다. 해요. 네, 그래서 19년에 있었던 걸 아직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큰일 났네. 이게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예. 평소에 티백을 많이 드시니까 예. 너무 궁금하더래요. 내가 맨날 먹는 네. 특히 이 삼각망이 유행하거든. 삼각망 있어, 삼각망. 아, 플라스틱. 알아요. 특히 요건데 사진 나와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내가 맨날 이게 먹는 게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망이 혹시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진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직접 마트에서 사다가 실험을 한번 해보십니다. 직접 교수님께 직접 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또 충격이에요? 예, 티백 한 개에서 보세요.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어깁니까? 어기예요? 단위가 다릅니다. 만 개, 천 개가 차라리 아닙니다. 물 먹는 게 낫네. 아까 말이었는데. 아. 116억 개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나노 플라스틱 아까 몇이라고 했죠? 1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를 이 연구진이 캐나다 교수님이 최초로 밝히게 됩니다. 너무 소름 저는 돋는다 진짜. 그것도 모르고 지금 티백에다가 심지어 이 생수통에 있는 물을 부었어요. 어머 오늘 많이 쌓이셨겠어요. 오늘 많이 쌓였어요. 많이 저 겨울에 쌓였어요. 나 여름에 여기다가 냉치 티백 넣어갖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던데. 이렇게 여기 꺼내놓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 분들 많아요. 아, 네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자꾸 이게 미세 플라스틱 불안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2022년 3월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렇죠. 실제 정부의 시각처에서도 어떻게 되냐? 국내 유통 중인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인체 노출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또 세척하면 상당 부분 제거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훈훈한 멘트를 이제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아니요 걱정돼요. 걱정되시니까. 네, 전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항상 연도가 날짜가 중요합니다. 시각적 2022년입니다. 2022년. 자, 2022년. 저는 갑자기 예, 가슴이 아프다. 네. 근데 그 당시 근데 보도 자료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당시 세계보건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 세계보건기구 그 입장문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 세계보건기구도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때 그랬었죠. 뭐라고 했죠? 저도 말했죠. 현재까지 뭐 이렇게 유해 가능성 신뢰성 있는 근거 부족하다. 미세 플라스틱 아무리 먹어봤자 그 유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19년 얘기입니다. 2019년. 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세계 식량기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위험하다 말할 근거는 없다.
근데 김명수 선생님 연도 몇 년도로 나오죠? 몇 년도 자료? 2017년 자료. 그때는 저 말이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 연도에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네. 흡수되는 거 밝혀졌죠. 그리고 어떻죠? 계속해서 유해성 결과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 뒤로부터는 세계보건기구도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우리나라 보도 자료랑 또 자세히 보시면 아까 세계보건기구도 옛날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작은 크기는 알 수 없다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얘기는 안 합니다. 작은 크기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런 시각적 보도 자료도 우리가 이것만 보고 너무 마음껏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티백에서 아무튼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여과지 있죠. 일단 삼각 플라스틱 망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여과지 소재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뭐죠? PET랑 에이고.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많이 써요. 그래요? 네.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얘도 역시 성형 가공을 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 모양일 리 없잖아요. 그런 맛. 그죠? 네. 그다음에 역시 이게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 강민 선생님께서 뜨거운 물 부으면 쫙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뭔가 구멍이 송송송 있어서 더 많이 나올 많이 것 나올 같은 것 같아요. 표면적이 늘어났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저희 중에 제일 출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쫙 뿜어져 나오고. 어학연수 갔다 왔잖아 1년 정도. 어학연수 갔다 온 건 다녔습니다. 그걸 아는 친구가 저한테 티백을 타줬어요. 암살 시도 이동혁 왜 암살하려고 그래? 밖에서는 얘가 암살하려고, 집에서는 아내가 저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네.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성형 가공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또 일반 티백 있죠. 종이를 기반으로 한 것도 사실 안에 플라스틱 좀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좀 하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할 때 근데 폴리올레핀 계열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교수님 내려 먹는 커피 있잖아요. 그 종이 드립백 깔때기 커피? 같은 거 그것도 그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종이 깔때기 그 종이 필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네. 그것도 회사마다 코팅을 다른 게 순수 종이로만 만든 데가 있고 종이 말고 이제 막 그 다른 거 약간 플라스틱 코팅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긴 잘 하셔야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야. 그래서 그리고 먹을 게 하나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영국이 원래 차를 즐기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 영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뜨거운 이제 이런 티백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종이니까 이거 화분에 버리면 좋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버린 거예요. 화분에다가 자기다 씌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폴리올레핀이라는 플라스틱 코팅돼 있던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나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자료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심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네. 플라스틱 코팅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관찰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마무리 짓게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뭐냐면요. PLA. 우리 이동희 씨 역시 PLA라는 플라스틱 아니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저게 뭐냐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에 가장 유명한 플라스틱이 바로 저 PLA입니다. PLA. 그래서 이게 가장 상용화가 돼 있고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홍보를 해요. 옥수수로부터 만든 플라스틱. 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니죠. 정말 오. 옥수수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옥수수부터 만든 정말 그런 플라스틱인데 여기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자세한 화학 반응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옥수수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우리 박건 선생님. 네. 혹시 분리수거 하실 때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하고 따로 별도로 분리수거 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안 해요. 하냐면 그냥 하죠. 따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요. 따로 분리수거 안 할 뿐더러 해도요. 그 업체에서 이제 업체에서 수거했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생분해가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온도 58도 이상, 수분 70도 넘어야고 네. 특정 미생물이 있어야지만 6개월 지나야 90%가 썩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현 선생님. 네. 저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그래도 땅 부족하다, 뭐 네. 아파트 지을 데도 없다, 막 이런 얘기하는 네. 와중에 저런 땅을 확보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쉽지 땅도 않죠. 없죠. 네. 우리 강민 선생님, 온도 58도, 수분 70도 하려면 따로 에너지가 들까 안 들까요? 엄청 돈 많이 들어요. 당연히 전기가 쓰이겠죠. 네. 전기하면 그것도 환경오염입니다. 맞아요.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네. 취소하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유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계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됐던 시절에 생산 시절 다 갖추고 생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친환경 취소해버리면
그 업계도 다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인증 취소를 유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시면 생분해성 비닐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썩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들면 저도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2025년 안 돼. 세계적인 학술지 ACS 나노라는 저널에 올해 공개가 됩니다. PLA 가지고 이게 많이 쓰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혹시 독성은 없을까 실험해봤더니 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노출 땐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시켜봤더니 동물 실험 결과 정자 농도가 감소하더라. 운동성도 감소하더라. 실제 이게 난임의 원인입니다. 저렇게 되면 난임까지 연결돼요. 정자의 기억률이 증가하더라. 장갑 못 성호르몬, 예, 성호르몬 불균형 등의 이동형은 애를 생식 독성에 3시간 유발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예, 정말로 나중에 이제 네. 애를 가지시기 전부터 정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PLA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도 우리 몸에서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주에서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럼 돌아다니면서 자 보세요. 혈관을 막히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죠? 네. 다양 어디 쌓여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연구 결과가 밝혀지지 오래 않았습니다. 걸려요, 그게 이제. 예, 몸에서 들어와서 분해되면 오래 걸립니다. 그 분해되기 전에 이동엽은 3명을 그냥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잘 써가지고 예, 미세먼지 오염되기 전에. 분해되기 전에 그냥 정자를 썼구만. 아, 네. 아, 되게. 나도 어떡하냐. 제거 잘하신 거.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뭘 빌려요. 아,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럼 티백에서에서 아까 PLA 많이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티백 회사, 차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 회사의 번영을 꿈꾸는 거지. 저는 차 회사를 원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티백을 왜 쓰는 거죠? 편리하려고. 편리함 때문에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잖아요. 편리함 때문에. 이런 식당에서도 이런 커피숍에서도 만들어주기 편하거든요. 그냥 딱 담아서 팔면 딱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우리고 있습니까? 그죠? 이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식만 바뀌시면, 우리의 인식만 바뀌면 저런 거 있잖아요. 네. 스테인레스 망. 네. 저런 거 집집마다 갖고 계시고 네네. 카페에서도 저걸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티백 만드는 회사들이 저 입만 파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제조원가 떨어져요. 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은 더 이익이에요.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냥 그것만 사람들이 그 입 자체를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입을 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입만 저기다 해서? 우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려 먹고. 그래요. 카페 가서도 저기다 우린 다음에 우린 채로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들의 인식만 바뀌면 티백 회사들도 저런 플라스틱 망을 안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이렇게 마트 가시면 이거 되게 쌉니다. 네. 이거 되게 쌉니다. 스테인레스 망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네, 비싸지도 않고요. 저기서 뭐가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스테인레스 제품은 아주 오래 쓰면 이제 부식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부식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관찰만 세척만 잘해주고 관찰만 잘해주면 됩니다. 가끔 이제 붉은색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부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바꿔줘요. 그럼 바꿔주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으니까요. 예, 예. 이제부터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명 선생님이 뭘 드시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같이 드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다 오염 심각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바다에 지금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수산물만 먹어도 미세 플라스틱 같이 먹는 거고요. 그래, 어류들이. 네, 맞습니다. 일반 우리가 다른 걸 먹어도 같이 좀씩은 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줄이자. 우리가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조건 노출량 횟수를 줄이면 몸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노출만 줄이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와, 역시. 네, 너무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대한 강연 들었는데요. 앞으로 물을 마실 때도 페트병보다는 텀블러를 이용하고 좀 차를 마실 때도 티백보다는 티망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았고요. 오늘도 강연 참고하셔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여러분도 조금은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